사회 2단원 11차 시 199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의 모습을 알아봅시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재밌지 않습니까? 10차 시에서 197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을 했고요. 지금 11차 시에는 199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980년대 어디 갔을까요? 1980년대는 1970년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시점인 1990년대를 보는 것이 변화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유의미하다고 해서 1990년대 경제 성장을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국내 기업이 컴퓨터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었고 관련 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70년대, 80년대를 같이 묶은 거는 7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중화학공업으로 대표되는 뭐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공업들이 발전했어요. 근데 1990년대부터는 퍼스널 컴퓨터, 즉 개인용 PC라고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확대되면서 그와 관련된 전자산업이 발달되었어요. 전자, 그 다음에 통신, 이런 것 산업들이 발달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휴대폰, 전자,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컴퓨터, PC, 그리고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이 뭐 일상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대단한가라고 생각들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처음 태동이 되었고,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산업으로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컴퓨터와 가전제품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여기서 가전제품이란 거는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점 고도화되고 그리고 또 대형화되고 첨단화되면서 많은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반도체는 연구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던 곳은 일본하고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뒤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왜 어렵냐면은, 반도체는 대량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같이 대형 생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는 그것보다 더 대형이어야 돼.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이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지금 이제 하이닉스죠. 당시에 현대 뭐 이런 데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1990년대는 세계적으로 성능이 뛰어난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반도체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산업의 쌀, 산업의 쌀이라고 하면은 뭐라 부르냐면 그 철강이라고 불러요. 철강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철강을 가지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조선 배도 만들고 기타 뭐 건물 이런 거 만드는데 철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 전체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자산업의 쌀은 뭐라 부르냐면 반도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를 성능 좋은 반도체를 많이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느냐 가 그 나라 전자기술의 어떤 전자산업의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90년대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일본을 제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뭐 여러 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면 이게 메모리 반도체냐 비메모리 반도체냐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반도체의 상당 부분인 우리가 이제 CPU라고 부르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라든지 혹은 이제 대만, 이런 대만 업체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업체들이 많이 또 따라하고 있지만, 당시 들었으면 해도 후발주자로서 세계적 정상권으로 올라간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6년 세계 반도체 세계 생산량 판매량 2위를 달성하면서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그럼 세계 1위는 어디였을까요? 아마 선생님 기억으로는 이게 미국인 것 같아요. 예,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와 기업은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전국에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만들었다. 자, 정보화 사회. 여기 반도체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전자에 대한 부분이고, 전자. 여기서부터는 통신에 대한 거예요.
물론 통신하는데도 반도체 들어가지만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어떤 큰 기반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도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깔리게 되면 그 전까지는 보름에 걸쳐서 걸어갔다면 도로가 깔리고 그게 고속도로가 되면서 하루 만에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일의 생활권이 되면서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렇게 초고속 통신이 연결되면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물, 제작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선생님하고 밀양에 있는 차쌤하고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정보통신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일단 망이 깔려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초고속 통신망입니다. 이후 다양한 인터넷 기술 관련 기업이 태어났으며 기존에 발달했던 산업들도 정보통신 기술이 영향으로 더욱 발전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 혹은 다음, 카카오 이런 것들은 카카오는 아니고 다음하고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정부의 정보통신 확대 보고, 이건 이제 정부가 이렇게 정보통신 확대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회의한 거고, 전자제품 속에 반도체가 있고, 여기 보면은 1990년대 후반에 전국에 설치된 초고속 통신망인데, 당시의 초고속 통신망은 지금 초고속 통신의 한 10분의 1 정도 속도도 못 미쳤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지금 집에서 기가 인터넷 쓰고 있는데 당시에 ADSL이라는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가 1Mbps였으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1000분의 1에 불과한 거죠. 예. 자, 지금 보면 111종 2000년대 이후부터는 생명공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이오라고 부르죠. 인간의 질병을 이렇게 퇴치하는, 혹은 또 생명을 연장시키는, 혹은 또, 우리, 생명을 연구하는, 그리고 우주항공, 우리 나로라고 하는 또 인공위성도 쏘아 올렸고요. 신소재 산업, 신소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쓰고 있는 소재인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 옷감 같으면 빨리 마르고, 그리고 땀은 밖으로 빨리 배출하고, 밖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시키는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어떤 소재의 신소재, 옷감의 신소재. 그래서 모든 분야에 신소재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아까 기업에서 했던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혹은 품질도 높이고 가격도 높이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신소재 산업. 그리고 로봇 산업.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나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산업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첨단 산업이 언제부터? 2000년대부터 발전했다. 그래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 이게 뭐예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여러분들 엔터테인먼트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뭐 드라마, 방송, 영화 이런 것들이 2000년대에 와서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대표적으로 문화 컨텐츠 사업. 문화 컨텐츠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BTS도 문화 컨텐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 관광 산업, 금융 산업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렇게 즐거움, 생명공학, 우주항공, 신소재, 로봇 산업 등이 이런 고도의 2000년대 후반부터는 고도의 기술 일이 필요한 산업들이 발전되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도 산업으로 발전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문화 콘텐츠 사업, 의료 서비스 사업, 관광, 금융 사업 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거는 휘어지는 그 모니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새 휴대폰 같은 거 보면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 접었다 하는 휴대폰 있죠? 그 휴대폰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부분도 바로 액정부터 이 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로봇 산업,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산업. 이 가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빅뱅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 빅뱅 알아요? 모르는가? 자, 의료 서비스 산업.
자, 우리나라 경제는 새로운 산업의 발달로 더욱 성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 거의 선진국이 아니고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진국이에요. 예. 우리 국민들은 더욱 풍요롭고 편리해지고 있다. 자, 그래서 물론 우리 사회가 문제가 없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사태를 겪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이 산업의 발달을 살펴봤지만 정말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이만큼 성장해 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1차시 199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의 모습을 알아봅시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